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 가슴을 짓누르는 이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걸까 자책하고 계신가요? 늘 조마조마하고 작은 일에도 완벽을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불안, 그 그림자의 정체를 마주하는 용기. 늘 조마조마한가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 끝없이 불안의 메비우스 띠를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 이 불안의 실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은 내 마음이 보내는 위험신호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묻는 내면의 목소리죠.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40대 남성분은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주의자로 통했고 가정에서도 빈틈없는 가장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항상 내가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불안은 바로 실패하면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불안의 원인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조금씩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땐 불안을 단순히 불안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그 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 불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와 같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불안하다라고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불안의 이름을 붙이면 막연했던 감정이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면서 통제 가능한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불안의 이름을 붙여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둘째,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는 마음 챙김. 과거나 미래에 갇혀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쏟아붓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며 과거를 곱씹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며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불안과 강박은 바로 이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덫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커집니다. 마음은 늘 먼 곳에 가 있는데 몸은 이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균형이 깨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여성분은 평생 자녀와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행복했을까? 자녀들이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와 같은 생각에 휩싸여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고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럴 땐
마음 챙김 명상을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공기가 코를 통과하는 미세한 느낌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중심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파도치는 바다처럼 요동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 불안을 흘려보내기. 혹시 몸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굳어버립니다. 어깨는 잔뜩 웅크려지고 목은 뻣뻣해지며 온몸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죠.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은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경직시키고 더 큰 불안을 불러옵니다. 한때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과 불안을 함께 겪었던 50대 남성분은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자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는 몸의 활력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하고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땐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불안감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걷는 동안 주변의 풍경, 바람의 감촉, 새소리 등에 집중하는 것은 훌륭한 마음 챙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긴장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책상에서 잠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심호흡하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나요?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강박에 시달립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모두가 완벽하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는 그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완벽주의는 사실상 가장 큰 불안의 원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직장인 여성분은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취미 생활에서도 최고가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소한 실수에도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새로운 도전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실수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땐 자기 연민을 연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위로해주듯 나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를 용서해주고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불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완벽이라는 허상에 쫓겨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통해 불안을 나누고 치유하기.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 있나요? 불안과 우울은 종종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생각에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들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치유되는 존재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여성분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결국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자녀들은 엄마만 그런 줄 알았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다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나눔으로 그녀는 큰 위안을 얻었고 불안의 짐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당신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배우자, 오랜 친구 혹은 믿을 수 있는 상담가도 좋습니다. 요즘 내가 좀 불안해. 잠을 잘 못 자와 같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공감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치유가 됩니다. 불안을 나누는 것은 당신의 짐을 반으로 줄이는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불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저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고 마음을 챙기며 몸을 움직이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관계 속에서 치유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고 불안해하는 당신의 모습 또한 당신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늘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